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상상, 가설, 추리, 마음 풀어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아나톨리 포멘코 5번째 이야기. 자, 5번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봐야 할 이미지는, 자, 아나톨리 포멘코가 이야기했던 그 관점에서 왕조의 통계적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성이 사는 이야기 더 많은 왕조를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한중일도 관련되어 있고 유럽 관련되어 있죠. 하지만 유럽은 당연히 이슬람인데 경쟁도 있지만 이슬람 플러스가 존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슬람까지는 아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마 조선 전기 이야기하면서 또는 고려사 이야기하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고려 조선의 핵심적인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가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중일, 근데 또 일본에 대한 거는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그 주로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 또 이런 대체 역사를 쫓은 분들은 한국하고 중국 역사, 즉 고려조선과 또는 송원명청 비유를 왕조를 가장 많이 하죠. 자, 이걸 쓰자면 명청이고 짧게는 명청이고 길게는 송원이죠. 송원이겠죠. 를 비유를 하고 있고, 이거를 조선왕조하고 여러분들이 조선왕조 비교를 하고 있고, 이제 일본사는 알레르기가 있는데 일본사하고 고려사하고 연결고리는 바로 그 가마쿠라 막부. 그러면 고려사에서는 이게 삼별초 무신정권 하겠습니다. 무신정권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다. 이제 이런 기반으로 금성이 사된 이야기가 가설을 많이 했다. 왕조의 통계적 상관관계는 아마 이쪽은 그 유럽사하고 러시아사겠죠. 기본 베이직이 아마 노마노프 왕조 러시아가 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이 포멘코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의 실존 인물을 왕조에 비유한 왕조, 인 안드로니코스 1세를 예수의 원형이 되는 인물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죠. 그러면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는 이제 예수 관련된 거는 큰 맥락은 주자, 성리학 기반이고, 또 과거에 그리고 이제 유럽은 이슬람 이야기가 당면이 등장이 되고, 이 유럽스러운 천주교스러운 거는 지금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는 조선 중후기 이야기고,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는 이슬람적인 거는 조선 전기다라고 이미 못을 박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선 전기를 안 넘어간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조선 중후기가 되는 이 유럽 관련 천주교적 관점만 해도 지금 소화를 못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까지 넘어가면 정말 멀었다 아직. 하지만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는 이 핵심 징검다리는 거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 또 이 왕조적 비유 뭐 됩니까? 이 포멘코가 이 원형 비유를 했던 황제 이야기처럼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는 예수를, 이거 좀 어지러우니까, 예수의 원형 인물을 비유했듯이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는 과연 누구를, 예수를 비유했는가, 가설에서. 이거 비교교차입니다. 비교교차.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지저스를, 그러면 이 지저스를 모든 사람이 AD BC에 글로 보고 있습니다. 히스토리, 그의 역사. AD BC. 그러면 BC, AD, 이 BC의 C가 크리스찬, 뭐 예수 상징하는 거고, 이 지저스를 중심으로 기원전, 기원후로 이야기하는데, 이 인물의 실존성에 대해서는 이 이야기의 실존성에 있어서는 예수 이야기 자체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는 여러 번 했지만,
남녀가 결합돼야 인간이 나오는 거고, 또 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에서도 이게는 혈통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 그리고 스토리 자체가 그 노예들에게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이 과거의 단순한 노예나 군대용이다. 이 스토리는 본질은.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좋은 말들이 섞여 있는 거고, 그러면 이 기점이 잡히게 된 게 결국은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는 시연역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시연역이 조선 중후기, 즉 청나라의 등장을 하는 거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칠정산 회해력 하듯이 이슬람력이 더 중심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 자, 그랬을 때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는 예수의 원형으로 가설을 누구를 이야기했는가? 제가 이제 파일 잃어버렸다가 찾은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별 시리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별 시리즈가 있습니다. 금성이 사회된 별 시리즈.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를 좋아하는데, 이 별 시리즈를 거꾸로 보면 제가 이제 그 다는 아니고 중간중간 이제 카피해서 쓰는 거라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송시열, 송자 부분, 노으롬, 프리메이슨, 봉건적, 을미사변, 박용효, 녹두장군, 동학 순병이, 대한민국 오리지널, 러시아혁명, 흥선대원군. 제가 이렇게 개념 잡기에서 지금 조각을 내서 수없이 많은 것을, 이때도 이 앨리스 등장했죠. 앨리스 아빠. 말을 잘 타야 된다. 왕족들은. 이야기도 했고, 남북전쟁, 강화도령, 신정왕후, 또 이 함경도 이것만 이해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프레임표로 확 늘어난대. 홍경래, 나폴레옹. 그리고 실제 이 나폴레옹의 실제 모델이 된 애는 또 라틴 쪽에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넘어가서 천생호태사 이때도 있고, 세도정치. 그러면 또 송자, 황관이 충현 이것도 했고, 청계제 이야기 했고, 병자호란 공성조, 부로몽가 에도 위그로 기리시탄. 그 다음에 이 별 시리즈가 제가 봤을 때 또 최근 1, 2년간 강추 시리즈죠. 이 별 시리즈도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데, 무신정권. 자, 무신정권 이야기하면서 또 이 나카노이 왕자와 후지와라 노감 마타리 이야기하면서 김춘추 이 축구 이야기, 신발 이야기도 했고. 자, 그래서 제일 지금 산 위에 시간이 많이 가는 것 중에 제가 이제 이 수로왕하고 지저스하고 비교를 했죠. 물론 실제 지저스가 있는 연대표에서 한반도 기록상에서는 이 김수로왕이 가장 가깝다. 그래서 통일신라를 로마로 봤을 때, 이거 별 시리즈 파일이 다 이거 DB가 되어 있었으면 좋았는데 쪼개져가지고 로마로 봤을 때 이 말망한 가야국이 가장 그나마 유대인들과 역사하고 매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백제이다. 백제. 이제 제가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 고대사를 많이 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누누이 설명했고, 아무튼 이때 수로왕과 지저스를 좀 비교했던 기억이 문득 나서, 아무튼 별 시리즈도 한번 참고하시고. 그랬을 때 우리가 김수로왕 잠깐 여러분들이 포인트 있게 지켜봐야 할 기록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적인 내용 뭡니까? 탄생설화 박스. 근데 여기서 이제 짧게 신라의 채치원에 의하여, 자, 채치원 857, 908년 신라의 채치원에 의하면 그가 천신 아비가지와 정견모주라는 여성의 아들이었다고 기록하였으나 전설에 의하면 150세상을 생존하였다. 신라 채치원이
그가 천신의 아비가지 정경모주라는 여성의 아들이었다고 뭐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록 자체도 큰 걸 따져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금성의 살인 이야기 수로 왕하고의 연결점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이쪽에 내용이 없네. 이거 안 보이는 건가? 여기다. 구야국 백성 등장하면서 가라국 왕으로 추대하여 신라학자 최치원은 고을을 돌아다니며 기록을 수집하였다. 가야 산의 여신 정경모주 하늘의 신 이비가지 가문하여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명은 이름은 뇌질주일 다른 한 명은 뇌질청해 금강가야 시조가 되는 뇌질청해는 김수로왕. 이러면서 이제 그 어디 갔지? 금압. 그리고 6개의 황금알이 담긴 금압을 받았는데 몇 시간 뒤에 그 알 속에 나온 아기가 육가야 왕국 가장 먼저 나와 수로라 이름을 불린 키가 가장 큰 인물 김해 김씨 시조이자 금강가의 건국자. 그래서 그냥 금압이 나옵니다. 금압. 또 이슬람으로 풀어가다 보면 그 큐브도 나오고 검은돌도 나오고 검은돌이 나오면 또 흑단도 나오고 아무튼 고대사의 재밌는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금성의 살인된 이야기는 수로왕하고도 비교했다. 하지만 이 천주교 이슬람이라는 것은 주위에 이 송명리학하고 연결을 이해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고 본론 이야기. 자, 포멘코는 하기야 소피아가 실제로 성경의 솔로몬 성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솔로몬의 술탄 슐레이만 대제를 식별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또 엄청난 이야기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 그리고 우리가 슐레이만 대제가 솔로몬이다. 그러면 슐레이만 대제. 자, 슐레이만 대제. 대충 보겠습니다. 슐레이만 1세 1494-1566 오스만 제국의 10대 술탄. 서구인들은 그를 장렬한 슐레이만, 한국에는 흔히 슐레이만 대제로 번역된다. 터키에서 법전을 편찬하여 제국의 제도를 정비한 업적을 높이사 입법자. 그의 이름은 슐레이만. 유대교와 기독교와 더불어 이슬람교에서도 경전으로 추앙받는 구약 성서에서 기록된 고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튀르키예식 발음이다. 당시 이스탄불에 주둔했던 신성로마 제국. 자, 솔로몬. 자, 그리고 이제 오스만 제국하고 조선 왕조하고 교차한 것도 여러분들이 형제살인부터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또 이야기하면, 그건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 아나톨리 포멘코는 이 예수의 사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의 사기성. 즉, BC, AD, BC하고 AD하고의 이 중간에 J를 실존 그러니까 이 포멘코 이야기 본질은 이 가운데 인물이 실존 인물이냐 사기다 실제 왕이었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실존 인물에 대해서도 논하고 이게 진짜 거짓이건 그런 관점이다 이거죠. 원형에 대해서 그랬을 때 그 내용이 자 밑에 그랬을 때 이 실제
슐레만 대제가 그 솔로몬 이야기의 원형이다라고 이제 역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금생이 해야 되는 이야기에서 또 이것도 나중에 할 건데 또 미리 좀 찍어 놓겠습니다. 자, 그 조선 왕조에서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하겠습니다. 실록에서 이 솔로몬 왕으로 비유될 수 있는 이거 그거 말고 슐레이만하고 비교될 수 있는 왕이 슐레만 되죠. 한 명 있죠. 세종대왕. 물론 이제 슐레이만 대제하고 연도표에서는 성종 정도 또 비유할 수 있는데 연대표로는 성종, 입법자 이런 개념으로는 근데 이제 세종대왕하고 슐레만 대제하고 비슷하고 또 세종대왕이 구약으로 가면 솔로몬하고 비슷하고 다윗 왕이 바로 이방원하고 비슷하죠. 이방원하고 다윗하고 좀 비슷합니다. 만들고 누리고. 그리고 이제 슐레만 대제의 히스토리는 성종이 숭유옥불, 경국대전, 반포, 조선의 유교정치 틀을 닫는 업적, 성리학적 통치규범을 지켜 왕도정치. 약간 성종하고도 비슷하고 세종대왕하고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 슐레이만 대제, 세종대왕, 또 솔로몬과 다윗 이야기, 이방원과 세종대왕의 이야기 이런 맥락으로도 이 조선 전기 관련돼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중후기도 지금 여러분들이 소화를 못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일단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왕조의 통계적 상관관계 이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자면 자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 혹시 카페부터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과연 몇 분이나 됐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계셨는데 우리 그 쌈님이라고 정말 지원 많이 해주시고 코로나 전에 또 우리 함께 프로젝트 하다가 제가 미안한 마음이 많은 보랏빛 향기입니다. 쌈님. 아무튼 그분들 덕에 또 제가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 아직도 이어가고 있고 자 그래서 카페에 오시면 이 zip 파일 부분이 있습니다. zip 파일.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 다음 블로그 zip 파일 2014년도부터 글모음입니다. 다운받으면 이렇게 파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이때는 거의 메모 커피 한잔 하면서 메모 성격의 글이라 두껍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제일 70번째 글 보면 제가 이제 초창기에 그 글을 썼던 것 중에 이게 좀 많이 돌아다니던 거였는데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최근에 보시면 없겠죠.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 2014년도에 쓴 겁니다. 1장 2014년도 12월 초국 아주 초딩적인 내용이죠. 이게 초딩적인 내용. 그때 당시 기준에 보면 이제 세계 역사의 바른 이해법, 동서양 이분법, 한반도 일제시대 교육 벗어나고 종교의 가르침, 세뇌 역사 또한 벗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북극성부터 시작해서 혈통의 문제, 빙하기, 해안선, 12연방, 배달조선 기타 등등 이야기하지만 결국 신이건 하나님이건 단군이건 이런 관점에서 결국 크게 왜곡된 전체화 시간에 대한 단어이다. 그래서 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황제 호원 세운 조나라 이집트, 염제 신농에 세운 왕조 수메르, 치우 14대 전자 배달 구리연합 뭐 그때 당시 이제 2014년 이전의 데이터들로 막 모으면서 연대표 비슷하게끔 간단 요약하게 수메르, 검은동족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다 겪을 만한 것들 이미 2010년도 14년도에 저도 다 체크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계점을 느끼고 또 정말 풀어가야 할 것들은 그 100년 이게 1800년대, 1700년대, 1900년대 이 실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과거는 의미 없다라고 이미 이 글을 쓰면서 사실 답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대조선 관점 또 여호와 복귀 여기서 이제 프리메이슨 또 연결되는 거고 건축공학자, 철학자, 종교인, 프리메이슨 이렇게 등장하면서 멕시코 피라미드,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왕조, 세계사기록이라고 보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이겁니다. 왕조의 통계적 상관관계가 이미 이때부터
기록이 있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 진시황, 광개토 대왕, 아틸라, 이사부, 우상구정령, 시저, 영국점령, 징기스칸, 최충원난, 하니발, 흑지상지, 백치 운동, 인격적 로비노, 홍경래한 나폴레옹, 아이고, 혓바닥 꼬이네. 나폴레옹 분열, 정조, 조지 워싱턴, 사형과 동영사 큰 인물들, 하나의 스토리, 시공간, 이렇게 해서 묘청의 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거 한 번씩 보셔보시고, 백제, 파르티아, 사단조, 페르시아, 고구려 북방민족, 이집트, 수나라, 고려말, 각종 외란, 진포외란, 어쩌고저쩌고, 삼포외란, 을묘해변, 그리고 이제, 홍구파, 살인파, 예수파, 또 자비에르 이야기부터 해서 빙하기, 기타 등등등등, 성리학이, 여기서 이제 성리학, 사당, 아니, 그 성리학, 그 붕당, 나폴레옹, 샌프란시스코, 기타 등등등등등등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성리학. 그래서 결국은 이게 현대 정치하고 어떻게 이어지는가. 일루미나티 등장하면서 우리 부시 가문, 그때 당시 이제 부시 가문이니까 9.11 이후로 뜨거운 일루미나티 이야기들, 노무현 무덤부터 해서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아우, 옛날 거 보니까 또 머리가 아프려고 합니다.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그거에 대한, 근데 정말 블로그 내용은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제가 이 단어들로만 적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유튜브 하면서 이제 제 생각을 설명을 하는 거고 하니까.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슐레이만 대지 이야기하다가 또 지금, 자, 그래서 포멘코는 솔로몬 선정이 그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 자, 오늘의 주제 솔로몬 성전이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스탄불 지도가 뒤집어졌네. 자, 아무튼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흑해 밑에 있는, 자, 이곳이 이스탄불에 있는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 솔로몬 성전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모스크. 그리고 이스탄불은 제가 이제 뉴욕하고 가장 많이 비교 교차를 했죠. 그리고 이 이스탄불의 아시아는 파는 동경이다. 자,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이 이렇게 내부도 멋지고, 기독교가 장하겠다, 이슬람이 장하겠다는, 이게 이게 솔로몬 성전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좀 이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건 이집트에 있는 이슬람 모스코. 자, 하기야 성당하고 이제 비슷한 건축 양식이죠. 자, 오늘 이야기할 애는, 자, 그러면 이 이슬람을 제가 이게 내용이 제가 지금 헷갈려 버린데, 자, 그래서 슐레이만 대제. 자, 슐레이만 대제 맞죠? 아,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슐레이만 대제. 슐레이만은 그 폭격가지고 슐레이만을 일단 세종대왕하고 제가 좀 일단 가설을 놓겠습니다. 이게 뭐 가설의 하나의 방향성으로 보시고, 그러면 세종대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시계, 그리고 세종대왕의 해시계는 제가 언제나 말하는 이 해시계는 그 해시계가 아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리얼 해시계는 바로 이 천문학과 관련이 있다. 이거 예전에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럼 천문학 하면 이슬람이다. 천문학 하면 이슬람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슬람
자, 이슬람 천문학. 물론 이제 천문학의 발달은, 그리고 이제 현재에 이르는, 자, 이 부분, 해시계. 자, 해시계. 하마도 사람들은 세종대왕이 만든 해시계가 이거라고 생각하죠, 이거라고. 하지만 리얼 해시계는 금성이사님 이야기에서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런던탑 이야기하면서.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 무엇과 관련 있는가? 황도 12고 또는 1월, 2월, 3월 이런 하고 이 천문학과 관련 있는 겁니다. 천문학과. 뭐 이 천문학을, 자, 현대의 만원경, 여기 또 아인슈타인 있죠, 아인슈타인. 여기 현대의 만원경의 기술이 과거로 갈수록 당연히 유럽사로 가겠죠. 유럽사로.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들. 그러면 이게 그리스, 이집트로 갑니다. 그리스, 이집트 이런 것들이. 하지만 실제 우리는 이슬람에서 가깝게 가면 이슬람에서 이슬람 책으로도 등장합니다. 그 위에 이제 또 그리스 이야기가 이집트 로마가 섞여 가는데 우리가 역으로 봤을 때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그래서 달력도 결국은, 자, 황도보 시위궁, 이 조선 전기 회해력입니다. 회해력. 그리고 이 회해력 뭐 칠정산 보존으로 가는 거고, 조선 중기 시연력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마테오 리치, 아담샬 등장하는 거고, 이 전기는 회해력, 이슬람적인 거다. 그래서 이 훈구파가 됐건 조선 전기의 살림은 이슬람적인 것이라고 딱 표현할, 못을 박을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차이가 난다. 전기하고 중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의 소화되신 분들이 이해하겠지만 우리는 조선 중기에 대해서는 청나라 또는 마테오 리치 이 서인 어느 정도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반이 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슬람으로 봐야죠.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적인 거는 아시아 문화권에 덮여 쓰여진 중국 역사, 한반도 역사, 일본 역사의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술레이만이 성종일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세종대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설은 A암, B암, C암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세종대왕 했을 때 바로 해시계가 등장하는 거고, 이 해시계는 천문학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결론 이슬람하고 관련되어 있다. 해시계인데 이 해시계 천문학은 결국 이슬람적인 것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제 지도 보겠습니다. 지도. 자, 이 지도 서양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죠. 이 지도. 그리고 이 지도에서 이 방향성이 아시아와 연결되고, 또 그 알렉산더 대왕, 동방을 먹은 알렉산더 대왕하고 연결이 되죠. 자, 오늘 이것 또한 다음 편에 할 건데, 지금 오늘 또 요점은 또 집어넣고 다음 편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이 지도 이제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널리 보급되었다고 하고, 이제 과거에 누굽니까? 프톨레미 마우스가 만든 지도라고 하면서 이제 이 동양으로 연결된 지도죠. 저 지도가 동양으로, 즉 어떤 동양으로 연결되는 거고, 이 지도로 관련돼서 이제 이 로마 그리스 문화가 이쪽에
있다고 고정이 되는 거고, 이쪽에서 만나는 게 결국은 또 연결되는 게 시나 중국이 되는 거죠. 차이나 연결을 하는 지도의 첫 스타트를 끊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레이트 리셋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뭐 이 지도의 진위 여부 뭐 이런 거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은 애가 바로 이 지도가 이 클라우디우스 프톨레마이오스, 고대 그리스 수학자, 천문학자, 지리학자, 점성학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천문학을 연구하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을 주장했으며, 태양계는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으로 순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다.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들과 인척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가 그린 세계 지도는 지리학 역사에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으며 지리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있고 지구 구형설을 증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지도에 경의도 개념을 도입하였고 맨 위쪽에 북쪽, 오른쪽에 동쪽, 지도상의 방위를 맨 먼저 지정했고 지구 둘레 28,800km라고 추정했다. 자, 프톨레마이오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이러한 그의 저서는 후에 이슬람과 유럽 과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코페르니쿠스 이전 시대의 최고 천문학서로 인정받고 있는 천문학 집대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아랍어 역본인 알마게스트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리학 분야의 학계에서도 오래도록 아낌없이 받았고 점성술책인 테트라비블로스 직역하면 사원수, 아랍 세계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이 밖에도 광학, 음악에 관한 여러 저서가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추정되며 AD 170년쯤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망했다. 천문학, 프톨레마이오스는 그 이전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으로부터 이어져 오던 천동설, 그때 유용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정된 지구중심 모델, 당시 바벨로니아 천문학자들 천체운동 어쩌고저쩌고, 이건 읽어보십시오. 아무튼 프톨레마이오스 지도로 유명한 지도가 바로 이거죠. 이 지도. 그래서 이 오른쪽에 프톨레마이오스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보는 방에서 왼쪽에 즉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지도 다음에 신대륙을 발견해서 이 지도가 나오는 거다. 발트제 밀러 지도 1507 나오는 거죠. 지도가 나오는 거고, 여기 이제 프톨레미가 있는 거고, 프톨레미가 지었던 이 지도가 르네상스 이후에 무한으로 찍히기 시작했고, 뭐 이런 비슷한 지도가 이게 원본으로 등장하는 지도인데, 이거 말고 이제 이게 클로즈업 돼서 여러 개 뒷장이 있는 거고, 이게 동서양을 연결하는 최초 지도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고 베스푸치에 인해서 아메리카가 발견된 세계 지도가 이렇게 이제 100년 사이에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고가 발견됐다고 해서 아메리카다라고 이제 신대륙 이야기가 서술되는 거죠. 아메리고 베스푸치.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과연 실존 인물인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하기 이전에 이의 저서가 중세시대로 넘어온 이유는 알마게스트, 테트라비 블로스, 즉 아랍어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랍어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랍어로 있던 것을 그 윗대의 인물을 만들어서, 이 인물의 중심 인물은 무엇입니까? 유럽사회, 세계사회, 바로 지저스죠.
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주변 역사들, 사건들이 이 천주교가 이슬람을 따라잡는 겁니다. 천주교가, 즉 서인이 그전 있던 이슬람을 동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일단 동인이라고 치겠습니다. 대결이니까. 역사적으로 더 잡을 수 있는 것은 천주교가 믿는 가상의 신을 2000년 전으로 올려버리고 이 기록의 문화를 이들이 배웠는데 이 배운 거를 가상의 물을 만들어서 이것보다 더 나은 천주교 역사가 탄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잃어버린 중세 암흑시대 뭐 하면서 없는 역사 이후에 갑자기 이 연결고리가 나오는 겁니다. 천년의 암흑시대라는 역사가 없는 이 공백기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톨리 포멘코가 1500년 이후에 사기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좀 복잡한 내용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는 부분만 이해하시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이 이슬람이 천주교 과학이 발달되었다. 그 발달된 것들이 조선 전기하고 또 고려시대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이슬람과 천주교의 싸움으로 이야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다시 이 고대사의 장난질, 아까 블로그에서 봤듯이 바로 알렉산더 진시황 동일인물 이야기라는 걸 했고, 이제 그의 유적들에 관련돼서 등장합니다. 하나는 벽화, 하나는 천마용병.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영화가 발달되기 전에 20-30년만 해도 진시황은 엿다구로 그려졌고, 자, 알렉산더도 이렇게 석상으로 이야기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감흥이 없죠, 이런 거는. 자꾸 이제 이 초상화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고 영화가 발달돼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런 이미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박혀져 있는 거고, 진시황은 이런 영화 걸로 머리가 자꾸 박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탈피를 못 합니다. 이 기록하고 매칭을. 기록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단어가. 이 이미지는 만들어지는 거다. 과거에는 이따구로 표현됐다. 라는 겁니다. 이게 뭐 알렉산더 개뿔은 하면서 신경도 안 쓰는 뇌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로 했을 때. 그리고 또 이런 걸로 진시황, 고려, 태조, 왕금 막 이런 이미지 예전에 30-40년 전에 써먹던 감흥도 없죠. 자, 그러면 또 중요한 이야기. 이건 어차피 2편으로 이어져야겠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예전에 제가 잠깐 거론했던 여부리가 쓴, 자, 누굽니까? 여부리. 진시황의 아버지, 친아버지라고도 이야기가 되는 여부리가 만든 백과사전. 고대 중국의 거상이자 진의 재상 여부리가 전국구 농객들과 식객들을 모아 춘추전국 시대 모든 사상을 저쪽으로 통화시켰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학자들을 모아 저술한 백과사전. 총 26권 160편 기 12권 8권 기타 등등 얘기 12권 요약 다루고 있고, 학설 중에는 도가의 것이 가장 많고 유가의 것, 병가의 것, 농가의 것, 법가의 것 주장. 왜냐면 이때가 이제 진나라 통일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제자백과 시대니까. 여부리는 이 책을 진해 수도 함양 저작거리에 전시해 놓고 이 책에서 한 글자라도 고칠 수 있다면 천금을 주겠다고 소리쳤다. 이 때문에 일자천금이라는 고사가 생겨났다. 그래서 바로 여시춘추를 썼죠. 여시춘추. 그러면 이 여시춘추가 과연 무엇일까?
세계사에서 무엇으로 기록되었을까? 자, 이것이 춘추. 백과사전인데 이 동양사에서는 백과사전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자, 이게 진시황하고 관련된 여불입니다. 이것이 춘추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쪽이 이것이 춘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춘추가. 하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춘추. 진시황, 여불이. 진시황의 학자는 여러 명 있죠, 여러분들. 여러 명. 일단 진시황하고 알렉산더하고 이꼬르다는 거는 옛날 꽃날 2000년도, 2010년도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거. 여시춘추. 자, 얘는 여시춘추. 여부리가 쓴 여시춘추라는 백과사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 관련된 백과사전은 뭡니까? 여기에 백과사전. 알렉산더와 관련된 백과사전. 뭘까요? 바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되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되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나중에 불타버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누가 공부를 합니까? 바로 이 프롤레미. 얘가 공부를 하고 이거의 과학과 기술과 천문학이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그 이슬람 것을 서양 애들이 공부해서 1500년대 세계 지도도 만들고 신대륙도 발견하고. 자, 그게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조선의 전기 중기하고 관련된 거다. 그래서 변곡점은 바로 1500년대에서 1600년 되겠죠. 변곡점의 시계. 중기죠. 그때 일어났던 게 임진왜란, 병자호란, 동인과 서인의 파이팅이 되는 거죠. 여기서 서인이 바로 시언약과 관련되어 있고, 동인이, 그러면 이게 이제 교차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서로 평화로울 때. 동인이 이제 훈구 세력이 되는 거고, 훈구. 그래서 제가 훈구를 이슬람이라고 많이 표현했고, 서인이 바로 사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게 막 하다가 오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댓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걸 그냥 한 통에 그냥 40분, 50분 이야기하니까 자료를 준비했더라고 했어도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진시황에게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고 나중에 불타는 거고, 진시황에게는 여시춘추라는 여부리가 쓴 백과사전, 학문의 지식의. 그러면 이거를 보고 프톨레마이오스가 천문학을 한 거고. 그러면 이 아시아 기록에는 그냥 도가, 유가, 병가, 농가, 먹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진시황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진시황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 거고, 제가 적겠습니다. 선생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 거고. 텔레스 맞습니까? 막상 이거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키워드를 치면 이게 헷갈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죠. 토텔레스 맞고. 그러면 진시황에는 누가 있는가? 여러 명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여부리가 있고, 이제 여부리로 비유를 많이 했고, 이사 있고, 이사 조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이사 친구,
한비자죠. 한비자 맞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오늘 이야기는 여불이다. 여불. 이가 나온 거고, 자, 여기서 또 이 둘의 공통점, 또 이거 어차피 이어서 할 겁니다. 동방정벌이 있고, 진시황 뭐죠? 동쪽에 산상캐로. 동쪽에 산상캐로죠. 뭐 이거를 정확한 명칭을 또 해줘야 되니까. 그 진시황은 불로불사에서 서복이한테 동방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동방 이야기가. 그리고 보면 자세히 보면 이 중국사도 고대사 가면 좀 바보스러운 이야기로 다 정리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양 쪽보다. 아무튼 이 이꼬르가 뭡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죠. 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불타 없어지고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불타 없어지고, 자, 이렇게 불타 없어집니다. 이게 우리 진시황하고 관련된 게 또 뭐죠? 바로 아방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방궁이 그냥 놀목으로 되어 있는데, 진시황의 한 업적으로 보면 바로 이 아방궁 개념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하고 또 매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시춘추도 관련이 있는 거고, 그런 책들이 아방궁,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이꼬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게 한인물일 때. 그럼 이 한인물일 때 이 전투 말고 바로 이 여시춘추하고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하고만 비유를 해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또 아방궁 이야기, 또 이 진시황 이야기하면 이 분쟁, 내부 분쟁, 뭐 그런 이야기들은 또 나중에 할 이야기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이야기 왜 나왔지? 아, 맞아. 이제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수학자, 천문학자, 지리학자, 이거를 저걸 배웠는데, 이거를 고대의 그리스 수학자, 천문학자, 지리학자를 배웠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천문학을 연구했고, 천동설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들과 인천각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거하고 관련된 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되겠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진시황하고도 알렉산더 대왕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거고, 이제 이건 후대 사람이고 AD니까. 그러면 이 책 바로 알마게이트, 프톨레마우스의 알마게이트, 천년 이상의 천문학, 권위 있는 문헌, 그 안내서인 테트라비블로서 세속적인 문제에 관한 천문학 주기 효과를 연구하는 점성술을 동동한 영역, 그러나 태양계에서 태양 중심설을 수용하는 알마게스트 천문학에서 권위를 잃었는데 반해 테트라비블러스는 점성술에 의한 이론적인 작품으로 남아있다. 점성술의 실천 기반 외에도 자연적이며 유익한 학문으로 그 주제에 대한 프톨레마우스의 철학적 방어에 중세 동안 서유럽에서 점성술에 대한 신학적 관용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됐다. 르네상스 동안에 그것은 점성술에 대한 프톨레마이오스의 교육이 대학에 포함되도록 허락했으며 의학 연구와 문학 활동에 연관된 영향력을 가져왔다. 17세기 말경에 프톨레마우스의 업적과 이론이 구식이며 미신에 기초한다는 비판적인 직면하였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이슬람적인 게 사라지는 거다. 사라진 것에, 자, 그에 있어서는 후에 이슬람과 유럽 과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슬람의 어떤
그 오스만 제국이나 이렇게 좀 많이 지워져 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가 빠집니다. 자꾸 고려 조선사를 한반도 세트화된 그 영화나 이미지 속에 각인되면 안 되고, 조선 후기를 여러분들이 서인으로, 천주교로, 개신교로, 분당으로 이해를 하셨다면, 또 프리메이슨 이해하셨다면, 전기와 고려 시대는 이슬람적인 거하고 매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갑자기 그게 불교가 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아시아판화된 거고, 천문학적 집대성,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알마게스트. 자, 이걸 지금 이야기를 또 다음에 이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대륙 발견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지도적인 것은 조작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 프톨레마우스 이 지도 한 장이 모든 로마 그리스사를 지금의 유럽판으로 박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발견된 거는 1500년대 이후에 이제 그 대량 생산으로 지키는 거고, 역으로 이게 이제 로마 시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 2000년 전에 지도가 있었는가, 원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찰을 많이 하셔야죠. 자, 그러니까 너무 이 편집된 지도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목맬 필요는 없다. 기록부터 충돌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로 이미, 그러니까 이런 접근법, 왕조의 통계적 상관관계, 텍스트의 통계적 상관관계, 포멘코가 하던 방식은 이미 금성이 살인된 이야기 또는 오래전부터 블로그 시대 때부터 했던 이야기다 라는 겁니다. 오늘 좀 너무 왔다 갔다 했나? 그러니까 현재의 기술과 기록과 사상과 이게 연결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한반도에 중국에 막 그 표현된 걸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1800년대, 1900년대 초를 실제 물리적인 영역의 결과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셔야 됩니다. 자꾸 그 세트장에 갇혀서. 그래서 이제 제가 쇼츠에다가 1800년대, 1900년대 사진들 그냥 설명 없이 이렇게 묶어서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좀 보셔라. 자, 그래서 스타워즈 우주관이 생기는 거고, 그래픽 월드가 생기는 거고, 메타버스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V쇼가 이루어졌던 거고, 이 스타워즈 메타버스 시대로 갈 겁니다. 우리가 20세기에, 우리가 달을 갔으면 지금 달에서 우리가 관광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과학의 문명의 발달 속도로 따지자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메타버스로 눈 가리고 이 4차원 그래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달도 가고 화성도 가고 금성도 이미 갔어야 할 이 기술이 맞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빠진 거는 이제 다음 편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학파, 이 스쿼드레드파, 김정호 이것도 중요하고, 자,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자, 또 새로운 분, 해노리님, 신규 해노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멤버분들 감사하고, 또 이제 해노리님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화 잘 하시고, 또 그리고 이 자유구독료, 카카오뱅크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포트 감사드리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